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난 햄스터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한 심리학 책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인간 대비책이라는 별책 부록, 이 책의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친한 척 하다가도 금세 멀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팀으로 이끌어가는 직장들 있잖아요. 무슨 팀 이렇게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보면은 같은 팀이면은 상당히 동료들하고 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잘 동화되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면 처음에는 엄청 친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막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또 회사 업무 일 외에도 막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상당히 친하게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뭐 대답도 시큰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들의 특성은요, 실제로 혹은 또는 그 가상으로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존재를 일단 알려야 돼. 나의 존재를 알리고 내가 이 팀에서 이 한 구역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당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이야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괴로워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그런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가 항상 일정한 태도를 취해줘야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나서 자신과 놀아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준 사람들과 잠시 분리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믿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데요. 이런 관계가 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부모와의 어떤 양육 관계도 상당히 나쁠 뿐더러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자기 동료들하고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막 얘기를 하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이제 과시를 하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상대방이 조금 인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 금세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꾸로 상대방을 갑자기 조금만 자기한테 서운한 행동을 해도 어떤 평가절하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안 좋게 소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사교적이고 또 말도 많고 좀 액티브하고 이런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 모두들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말도 안 하고요. 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나중에 먹는다고 그러고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어떤 인정을 받게끔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새로운 구성원에 가야지만 또 이제 그런 활동적인 모습이라든가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상당히 어떤 그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책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그 기분 변화가 상당히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할 정도로 분노가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기분이 너무 잘 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한테 되게 잘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막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조금 기분을 안 좋게 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가 되면 심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걸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엄연한 질환이거든요. 정신 조울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성격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망상적인 그런 사고 또는 해리 증상, 우리 해리 증상이라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인격체가 2개 이상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리성 인격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증상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계성 인격장애라든가 해리성 인격장애와 같은 조울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도 힘들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직장에서는 뭐 우리가 뭐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뭐 낯설어서 그럴 거야,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흔히들 동료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패턴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좋아서 잘하는지, 또는 언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동료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 막대하는지 비난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느냐, 지금 여기 책에 소개시켜준 내용을 보면은 강력하게 충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충고를 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고를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변덕이 좀 심한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저런 면도 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상대방의 어떤 좀 이렇게 세밀한 그런 부분들,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이렇게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너무 또 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막 동조돼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같이 동조돼가지고 같이 잘해주게 되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실증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거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강한 충동성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경우에는 좀 강하게 충고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방법을 좀 펼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면은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렇게 성격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어떤 그 피해를 입었던 것들, 또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를 한두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런 증상들이 완치가 되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뭐 네 혼자 그렇게 잘난 채로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더 그런 성격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허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친구? 뭐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또 아주 친한 친구 관계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적인 친구 관계? 뭐 이런 것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이 작가가 얘기했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좀 안정적인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다 줘라.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라는 거는 무조건 같이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좀 상대방이 그렇게 좋게 행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동조를 하면서 조금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이 너무 또 갑작스럽게 성격이 변하거나 돌변을 하게 되면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어떤 그 내면적으로 어떠한 그런 공허함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좀 성격이 변하게 되고 또 더 안 좋게 그 경계성 인격장애라든가 해리성 인격장애와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뭐 그 직장 내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 걸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러나 왜냐면 잘못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더 나쁜 놈이 될 수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심리를 밖으로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이렇게 이끌어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미친놈, 정신병자, 또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많은 힘들었던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외면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약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조금만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줄 때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장에서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이상하게만 보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좀 치료해 준다는 생각으로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음 영상에 또 봐야죠. 자.